담배 안꺽, 이것들이 개념이 없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골프장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VIP 라운지, 조폭 5명이 떠들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 다른 손님들은 벌써 자리를 피했고 직원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한 거야? 용문신을 한 조폭이 비웃으며 돌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혼자 앉아 있었죠. 단정한 골프에 깔끔한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럼 이들 말고 여기 담배 피는 사람 있어. 떨리 먹는 목소리, 19, 10cm의 덩치 큰 조폭이 일어섰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다른 손님들은 하나 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담배는 흡연장에서 피읍시 여성의 말을 듣고 조폭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그 순간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눈빛,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차분함. 여러분 지금 어디서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 집에서 아니면 출퇴근길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행운이가 늑 찾아갈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야, 이 여자 진짜 미쳤나? 덩치 큰 조폭이 중얼거리 담배를 더 깊게 빨라들였습니다. 연기를 그녀 쪽으로 후하고 내뿜으면서 말이죠. 라운지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겼던 직원들도 이제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하죠? 젊은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평소엔 당당했지만 지금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기 손님.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용문신을 한 조폭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너는 찌그러져 있어라.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결국 뒤로 물러섰죠. 이상한 건 그 여성이었습니다. 5~6명의 조폭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시계를 한번 보더니 핸드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말 안 들려? 조폭 중 하나가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재떨이가 덜컹거리 흔들렸지만 그녀는 눈앞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 들려요.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앉아 있어? 아직 시간이 안 됐거든요.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시간이 안 됐다고? 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까요? 조폭들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벌써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을 텐데 이 여자는 뭔가 달랐습니다. 야, 정말 돌았구나. 이거 제정신이 아닌데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요. 그녀가 다시 시계를 받고 3시 47분이었죠. 3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폭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협박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시간을 달라고 하다니 그때 라운지 안쪽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 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직원이 매니저에게 뭔가 귀속 말을 했습니다. 매니저의 표정도 순식간에 변했죠. 저 죄송합니다만 매니저가 조폭들에게 다가가를 했지만 이번에도 저지당했습니다. 뭔 일이? 그게 위에서 연락이 와서 위 누가 매니저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여성이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됐네요.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키는 165cm 정도였지만 일어서는 순간 왠지도 커 보였습니다. 등이 고기 펴지고 어깨가 제대로 펴진 자세였거든요. 잠깐 어디가? 조폭 하나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떼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조폭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였죠. 라운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달랐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폭풍전 고요 같은 긴장감이 흘렀거든요. 조폭이 손을 뻗다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듯 멈췄습니다. 뭐야 이 여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조직원 중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용문신을 한 보스급 인물은 오히려 더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이 아가씨 재밌네 뭐 특별한 거라도 배웠어? 그가 비웃으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더욱 거만한 자세를 취했죠. 태권도 아니면 합기도 요즘 여자들 그런 거 배우잖아. 다른 조폭들이 깊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백을 정리하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어이 무시하지만 형님이 물어보시자 1910cm 덩치가 큰 조폭이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그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왠지 모르게 소름 끼치는 미소였어요. 네, 조금 배웠어요. 뭘? 사람 다루는 법이요.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람 다루는 법, 조폭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죠. 그때 용문신 보스가 갑자기 자세를 바꿨습니다.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잠깐 혹시 하지만 말을 끝내기 전에 다른 조폭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거구나. 그럼 우리도 좀 가르쳐줘. 사람을 어떻게 다루드는지 말이야. 그가 음영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따라 웃었죠. 특히 예쁜 여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한데. 야, 그만해. 용문신 보스가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없이 휘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뭐 어때요? 이 여자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덩치 큰 조폭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몸매도 괜찮고 나이도 적당하고 맛있겠는데 다른 손님들이 있던 자리는 이미 턱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멀죽이 떨어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성이 조폭들의 음담패사를 듣고도 화를 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차분해 보였습니다. 계속하세요. 뭐 더 말해보세요.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하거든요. 조폭들이 당황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라면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갔을 텐데 이 여자는 오히려 더 들어보자고 하잖아요. 정신 나간 여장과 쟤 좀 이상하다. 젊은 조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조폭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좋아. 그럼 더 자세히 말해줄게. 그가 더욱 노골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을 정도로 심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녹음기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말을 다 기억하려는 듯이 재밌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런 증언 들으면 판사님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뭐라고 아니 혼자 말이었어요. 그녀가 다시 시계를 낼고 시간은 3시 52분이었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뭔 시간이 다 됐다는 걸 용문신 보스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대였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옥으로 오고 있었죠. 누구야? 조폭들이 입구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 여성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미소였어요. 제가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나온지 입구로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골프장 직원이었죠. 키는 75cm 정도 단정한 골프장 윤이 봄을 입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음료 서비스 때문에 그가 쟁반을 들고 다가오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 여성을 본 순간이었죠. 혹시 쟁반을 든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하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령님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라운지에서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조폭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겨울 둥걸었어요. 중령, 뭔 소리지? 안녕하세요, 병장. 그 여성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차분함에 약간의 따뜻함이 더해진 톤이었죠. 진짜 중령님이시네요. 남자 직원이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쟁반을 옆 테이블에 급히 놓고는 자세를 발언했죠. 몇 년 만이에요. 여기서 뵀다니 전역하고 여기 서 일하고 있었구나. 네, 작년에 전역해서. 아, 그런데 중령님은 왜 여기에 일이 있어서 그녀가 간단히 대답하고는 조폭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분 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시길래 남자 직원이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조폭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조폭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용문신 보스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야, 잠깐 중령 이 여자가 군인이야? 네, 그런데 아니요, 예편하셨는데 잠깐만요. 남자 직원이 갑자기 당황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중령님 혹시 지금도 아니야? 나도 전역했어. 하지만 그녀의 대답을 듣고도 남자 직원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조폭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죠. 야, 전역했으면 그냥 민간인인데 뭘 그렇게 무서워해. 덩치 큰 조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군대 다녀온 여자가 뭐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남자 직원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더 긴장한 표정이 되었거든요. 그게 중령님은 일반적인 군인이 아니니까요. 뭔 소리야. 특전사 그것도 그만해. 그 여성이 남자 직원을 제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폭들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었죠. 그때 라운지 구석에 있던 CCTV 카메라의 빨간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CCTV가 직원이 당황하며 찾아봤습니다. 뭐야 고장난 거야? 조폭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시간 맞춰 끊어지네. 뭐라고?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였죠. 뭐지? 조폭들이 창문 쪽을 찾아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3대가 골프장 주차장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친구들인가? 아니, 우리는 저런 차 안타타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8명 모두 검은색 장장 차림이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뭔가 경찰 같은데 경찰이 저렇게 오나 조폭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경찰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 뭔데 더 무서운 사람들이 그 순간 라운지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입구를 찾아봤습니다. 조폭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구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점점 가까워질 뿐이었어요. 그 여성이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물건이었는데 조폭들은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죠. 이제 시작이네요. 뭐가 시작이야? 당신들이 오늘 여기 온 진짜의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뭔 소리? 우리는 그냥 골프 치러 온 건데 거짓말하고 있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 VIP 룸에 누가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조폭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뭔 소리야? 덩치 큰 조폭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박수영 중사라고 혹시 아세요? 그 여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7세 여군 통신병 3시간 전부터 3층 VIP 룸에 감금되어 있죠. 조폭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용문신 보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뭔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뭔가 급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알겠어. 바로 내려보낸다. 전화를 끄는 보스가 부하들을 쳐다봤습니다. 야, 형님들 오신다, 형님들이요? 뭔 일인데요? 모르겠어. 갑자기 난리가 났다고 해서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차들이었어요. 몇 대나와 조폭들이 창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추가로 골프장 주차장에 들어왔어. 고 있었죠. 우리 조직 차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는데 앞서 있던 4명보다 훨씬 위압적이었어요. 문신, 금목걸이, 험상궂은 표정, 6명 아니 7명 라운지에 있던 직원들이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원래 5명도 무서웠는데 이제 총 12명이 되는 거였어요. 김 병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여성을 쳐다봤습니다. 중령님 위험해요. 이렇게 많아지면 괜찮아. 그 여성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예상요? 조폭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운지 문이 벌컥 열리며 새로운 조폭들이 들어왔어요. 야, 무슨 상황이야? 맨 앞에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데 확실히 보스급이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다른 조폭들과는 다른 포스가 있었어요. 아, 아님. 그게 여자 때문에 여자 새 보스가 그 여성을 쳐다봤습니다. 뭔 일로 이렇게 소란이. 그게 저 여자가 VIP를 하면서 VIP를 보냈습니다. 뭔 소리야? VIP를 뭐가 있다고. 그게 박소영 중사라고. 박소영.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조폭들이 당황했습니다. 보스도 그 이름을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다들 모인 것 같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어. 새 보스가 그녀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너 누구야? 박소영 중사의 상관이에요. 상관니. 그리고 그녀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신분증이었어요. 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이기도 하죠. 그 순간 라운지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기무사 그 이름 만들어도 등골이 선을 해지는 조직이었거든요. 그 뒷기무사 진짜야. 조폭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새 보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모두 보고 있었죠. 그녀가 조폭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증거 수집하면서 증거 성추행 은폐 증인, 협박 납치 민간업체, 매수세 보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차피 다 녹음되었어. 그 여성이 핸드백을 열어보였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김 병장이 감탄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중령님 새 보스가 급히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하지만 그때 라운지 밖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라운지 밖에서 들리던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폭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입구를 쳐다봤습니다. 새 보스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기무사면 진짜 큰일이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죠? 일단 조용히 해. 그때 매니저가 굳어진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손님. 매니저가 그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어요. 왜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신다고 하셔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조폭들이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워도 가만히 있던 매니저가 오히려 그녀에게 나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느 손님이요? 여기 다른 손님 없는데. 라운지를 둘러보니 정말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모두 피해버렸거든요. 그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위에서 그 여성이
고개를 겨울했습니다. 골프장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김 병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이 직접요? 왜요? 매니저가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세버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VIP 고객인데 VIP 고객이 골프장 단골이야. 매달 얼마나 쓰는지 알아? 조폭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지. 그 여성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알겠어. 어서 나가. 골프장이랑 결탁해 있었구나. 뭐라고 매니저가 당황했습니다. VIP로는 빌려주고 CCTV 끄고 증인 내보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치밀하네요. 그녀가 조폭들을 찾아갔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골프장을 이용하는 건 세버스가 뭔 소리야? 박수영 중사가 여기 오게 된 이유 아세요? 매니저와 조폭들이 서로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4시에 군 내부 성추행 사건 고발하러 얼른 사랑 만날 예정이었죠. 조폭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데려온 거고.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말 그만하세요. 그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윤다령이 직접 지시했죠. 매니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완전히 당황했거든요. 어떻게 역시 맞네요. 그 여성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군 간부가 민간 조직까지 매수해서 증인을 납치하다니 무슨 박수영 중사가 윤다령의 성추행을 고발하려 했거든요.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입막음하려고 한 거죠. 조폭들이 서로를 찾아봤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누구야 너도? 대체 세보스가 물었습니다. 박수영 중사의 상관이에요. 그리고 그 여성이 핸드백에서 신분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 이지은 중령입니다. 정확한 신순을 밝힌 순간 매니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무사,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조폭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잠깐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누가 시켰죠? 침묵이 흘렸습니다. 어차피 다 녹음되었어요. 그녀가 핸드백에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아까부터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었거든. 김 병장이 감탄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완벽한 함정 수사였네요. 세보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함정 수사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요. 이지은이 설명했습니다. 담배 재집부터 시간 기다리기까지. 그럼 CCTV도 꺼진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조폭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라운지 밖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여러 명이었어요. 드디어 오네요. 이지은이 시계를 봤더니 4시 정각이었습니다. 누가 와? 제 동료들이요.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총 4명이었죠. 기무사 수사팀입니다. 선두에선 근육질 남자가 말했습니다. 수사업조 요청드립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라운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두에선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진짜 기무사였어요. 조폭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습니다. 10영이나 되지만 갑자기 기가 죽어버렸거든요.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이야? 새 보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골프 치러 온 건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수영 중산 압치 성추행 사건은 패 모든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덩치 큰 조폭이 소리쳤습니다. 너 어디 출신이길래 이렇게 설쳐? 출신이라면 칠흑슬 특임대 출신입니다. 그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저 여자 777 출신이라고 매니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거 진짜 있는 거예요? 젊은 조직원이 물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테러 진압하고 그런 거 말이야. 다른 조폭들도 옹성거렸습니다. 77 임원대 멍청아 특수부대 새 보스가 설명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잖아. 진짜 있어? 조폭들이 근심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이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어요. 실제로는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없어요. 진짜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네, 사실입니다. 김 병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중령님 무대에서 복무했거든요. 정말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중령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만의 병장 이지은이 김 병장을 제재했습니다. 과거 얘기는 나중에 하지만 조폭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아니야, 말이 안 돼. 젊은 조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7007이 진짜 있다고 해도 여자가 있을 리 없잖아. 왜 없어? 특수부대에 여자가 어디 있어? 요즘은 있어요. 기무사의 원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여성 특전사들 많거든요. 거짓말이야. 덩치 큰 조폭이 소리쳤습니다. 설령 진짜라고 해도 여자 혼자서 우리를 어떻게 상대해? 그러게 말이야. 다른 조폭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몇 명인 줄 알아? 17컨 7이 뭐가 대단하다고. 세보스도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너무 많이 봤나 봐. 조폭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겁먹은 모습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기무사도 마찬가지야. 진짜 있다고 해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게 우리는 그냥 골프장에서 골프만 쳤는데 뭘. 이지은이 그들을 차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 했어요? 뭐, 허세 부리기 다 했냐고.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할까요? 뭘 시작한다고? 당신들 체포 기무사 요원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잠깐 세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잡으려면 뭐 영장이라도 있어요. 지무사 선임 요원이 서리를 꺼냈습니다. 수사영장, 체포영장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은 제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집행, 매 감금 협박 말도 안도 조폭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VIP를 매일 가보시죠.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박수영 중사가 직접 증언할 거예요. 세보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아직도 거짓말 하시려고요. 그때 탄 조직원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형님들 도망치시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무사 요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이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조폭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어. 777이든 뭐든 결국 이것들 몇 명 안 돼. 덩치 큰 조폭이 소리치며 이지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부터 일로 와.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지은이 한 걸음 옆으로 피하면서 조폭이 발을 잡았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비트로 올렸습니다. 의아 조폭이 바닥에 엎어지는데 3초도 안 걸렸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은 확실했죠. 다른 조폭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저 여자 진짜네. 저 덩치를 3초 만에. 하지만 세보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들아, 한 명씩 덤비면 안 돼. 다 같이 가. 조폭들이 일제히 이지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라운지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폭 중 가장 잘못 놈이었습니다.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친구였죠. 형님들, 잠깐만요. 그가 다른 조폭들을 말렸습니다. 왜 말려, 민호야? 저분 민호라고 불린 잘못 조직권이 이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저분 제가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조폭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지은 중령님 맞으세요? 이지은이 그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너는 12년 전 강남 백화점 인질 사건, 그 순간 이지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설마 최민호? 네, 맞아요.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그때 저를 구해주신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새 보스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 이어지 않은 거야? 네, 그런데 민호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시죠? 뭔 소리야? 이지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 전 8살이었어요. 김 병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령님, 혹시 그때 그 사건, 나니 이지은이 밖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 백화점 인질 사건? 테러범이 어린이 7명을 인질로 기무사 요원 중 하나가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7철7 특임대가 출동해서 그 아이가 저 아이였구나. 이지은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를 구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일을 다른 조폭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니들 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민호야. 제대로 설명해봐. 민호가 조폭들을 쳐다봤습니다. 형님들, 이분은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 은인 12년 전에 저를 테러범한 데서 구해주신 분입니다. 조폭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진짜 777이야? 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직접 봤어. 테러범 3명을 혼자서 라운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지은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네. 부모님은 잘 계시니 네 덕분에 왜 여기 있어? 민호가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집이 어려워져서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하다 그래서 조직에 내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이지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한테 이런 짓을 새 보스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감정팔이 그만해. 하지만 다른 조직원들은 달랐어요.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진짜 777이었구나. 민호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그럼 우리 진짜 끝이네. 이지은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 네, 너는 이번 일에서 빠져, 네. 지금 나가면 없던 일로 해줄게. 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하지 마.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려요. 그가 일어서서 다른 조폭들을 쳐다봤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야, 어디가 새 보스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가 라운지를 나가버렸거든요. 민호가 나간 후 라운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여자 진짜 777이었구나. 민호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조폭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새 보스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 원래 없던 놈이나 마찬가지였어. 형님, 7.7이 뭐가 대단하다고 여자 혼자자. 하지만 다른 조직원들은 이미 기가 죽어 있었어요. 이지은이 시계를 봤습니다. 4시 5분. 이제 진짜 이유를 말해줄 시간이네요. 뭔 소리야. 제가 여기 온 진짜 목적 말이에요. 기무사 요원 중 하나가 무적기를 켰습니다. 여긴 2팀 3층 VIP 롬 상황. 어떻게 됐나? 2팀입니다. 표적 확보 완료 안전합니다. 표적 조폭들이 당황했습니다. 몸 표적이야.
이지은이 설명했습니다. 박소영 중사요. 그 여자가 뭐 어쩌다고 윤대령의 성추행을 고발하려던 증인이에요. 나온 지 아니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미리 입막음 하려고 납치한 거고. 새 보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거짓말. 기무사 요원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VIP 룸 CCTV 영상 확인해 보세요. 화면에 3층 VIP 룸 모습이 나왔어요. 젊은 여군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직원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골프장에서 저런 일이. 매니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이지은이 매니저를 찾아봤습니다. 그럼 VIP 룸 예약은 누가 했지? 그게 윤 대령님이. 역시 김 병장이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소영 중사가 저런 상태로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지은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27살 여군이 혼자서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팀 박소영 중사 상태 어떻습니까? 의식은 있지만 충격 상태입니다. 3시간째 감금되어 있었거든요. 외상은 다행히 외상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심해 보입니다. 저 너희들이 서로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때린 적 없어. 그냥 가던 오기만 했다고. 가던 오기만. 이지은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찾아봤습니다. 27살 여성을 3시간이나 감금한 게 가던 오기만이에요? 그건 박소영 중사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누가 시켰죠? 차부스가 입을 다무봤습니다. 기무사 요원이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시간대별 영상도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오후 1시경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소영 중사가 골프장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영상에는 젊은 여군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4시에 언론인과 만날 예정이었죠. 그런데 1시 30분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다음 장면에는 좁 오비들이 그녀를 VIP로 무로 데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제로 끌고 간 건 아니에요. 새 보스가 변명했습니다. 그냥 대화하자고 했을 뿐이야. 대화. 이지은이 비우셨습니다. 의자에 묶어놓고 대화를. 그건 도망갈까봐. 역시 감금이네요. 기무사 요원이 무전기를 다시 켰습니다. 이 팀 박소영 중사 진술 가능한가요? 조금 진정됐습니다. 간단한 진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무전기에서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소영 중사. 이지은 중령입니다. 중령님. 박소영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였어요. 정말 오신 거예요? 응, 괜찮아? 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조폭들이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뭐라고 협박했는지 말해봐. 그 사람들이 고발하면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가족 협박도 했구나. 이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윤 대령님이 오신다. 윤 대령이. 네, 직접 와서 회유할 거라고. 이지은이 조폭들을 쳐다봤습니다. 윤 대령이 직접 온다고 했죠. 그건 몇 시에 온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차피 다 녹음됐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새 보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4시 30분에 30분 뒤네요. 이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얼음장처럼 차가 깊기만 했어요. 그럼 윤 대령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윤 대령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이지은의 말에 새 보스가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주범을 잡아야 사건이 끝나죠. 그때 새 보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윤 대령님, 받아보세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왜 우리가 기무사 의원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새 보스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돼?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권위적이면서도 냉정한 톤이었어요. 그게 좋은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하다고 여자 하나 조용히 시키는 게 뭐가 복잡해. 이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기무사가 왔어요. 윤대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무사가 왜 거기에 그 여자가 이지은 중량이라고. 이지은 윤대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787 출신 이지은 내 아는 분이세요? 젠장 윤대령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일단 다 정리해. 증거 남기지 말고. 정료 여자도 증인도 다 라운지안이 조용해졌는데 윤대령이 살인을 지시한 거였어요. 이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였죠.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세보스가 연기를 했습니다. 좋아, 나는 10분 뒤에 도착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기무사 요원들이 서로를 찾아봤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살인교사까지 녹음됐네요. 이지은이 세보스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뭐가 끝났다고. 세보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어차피 다들 통났어. 죽기 살기로 해보자. 조폭들이 움직였어. 형님, 기무사 등 모든 결국 여자 한 명이야. 하지만 민우 그 새끼 말 믿지 마. 진짜 777이면 벌써 우리 다 죽었어. 병직은 조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까도 한 명밖에 못 넘어뜨렸잖아. 그러게 별거 아니야. 조폭들이 다시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녀가 김 병장을 찾아봤습니다. 병장 직원들 대피시켜. 김 병장이 직원들을 나온 지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무사 요원들도 물러서세요. 중령님, 이건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괜찮아요. 이지은이 구두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뭐야 저거. 조폭들이 당황했어. 이지은이 머리끈을 풀었더니 긴 머리가 어깨로 흘러내렸어요. 10년 만이네요. 뭐가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 그녀가 자세를 낮췄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 경고할게. 너 지금 항복하면 가벼운 차별 받을 수 있어요. 세보스가 비우셨습니다. 항복. 우리가 내 웃기는 소리. 우리가 몇 명인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지은이 구두에서 꺼낸 작은 칼날을 손에 쥐었습니다. 기술이 중요하죠. 그 순간 라운지 안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지은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아까까지의 차분함은 사라지고 뭔가 날카로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777 특임대 이지은 중녀.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투 개시합니다. 조폭들이 서로를 쳐다봤는데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하지만 세보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갈 때까지 간 거야. 다 같이 덤벼 10명의 조폭들이 일제히 이지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지은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적이네요. 이지은의 말과 함께 10명의 조폭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조폭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이지은이 몸을 낮춰 피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무릎 뒤를 쳤습니다. 조폭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이지은이 뒤로 한 걸을 물러서면서 한 명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으아! 그 조폭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세 번째 조폭의 발차기가 날아왔지만 이지은이 손으로 막아냈어요. 그러면서 반대 손으로 그의 목을 쳤습니다. 정확한 지점이 여기에 조폭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뭐야, 저 여자 저거 인간 맞아? 하지만 남은 7명은 여전히 덤벼들었습니다. 네 번째 조폭이 이지은의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어요.
순간 이지은이 몸을 숙여 그를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으아, 조폭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쓰러졌어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이지은이 구두에서 꺼낸 작은 칼날을 이용해 그들의 손목을 살짝 그었어요. 손이 칼날은 깊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두 조폭이 손을 부여잡고 물러섰어요. 일곱 번째 조폭이 의자를 들고 내려쳤습니다. 이지은이 옆으로 굴러 피하면서 그의 발목을 걸었어요. 와, 조폭이 의자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여덟 번째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이지은이 뒤돌면서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쳤어요. 코, 조폭이 숨을 못 쉬며 쓰러졌습니다. 아홉 번째 조폭이 제 덜이를 던졌어요. 이지은이 고개를 기울여 피하면서 앞으로 달려가 그의 다리를 쳤습니다. 으아, 조폭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지막으로 세보스만 남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온 지 바닥에는 9명의 조폭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자, 다친 자,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이지은은 아직도 더할 수 있는 표정과 자세를 취하고 왔었어요. 3분 42초, 그녀가 시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렸네. 세보스가 벽에 등을 대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괴물적은 인간이 아니야. 무기도 안 썼는데요. 이지은이 작은 칼날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그냥 위험용이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 77 특임대 기본 훈련인 그녀가 세보스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한 명당 20초, 10명이면 3분 20초가 목표였는데 제발 22초 초과했네.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세보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를 죽인다고 했죠. 그건 박수영 중사도 저도 다 죽이라고 했죠. 이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겐 1억 살 여군을 3시간이나 감금하고 가족까지 협박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요? 그녀가 세보스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박수영 중사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대령 지시였다고 하셨죠? 네, 녹음된 거 아시죠? 세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실 거죠? 네, 하겠습니다. 그때 라운지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드디어 오네요. 이지은이 일어졌습니다. 누가요? 이지은이 구두를 다시 신으며 칼날을 숨기고 머리를 묶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군인다 혼자서와 날카로운 눈빛 바로 윤대령이었습니다. 상황이 왜 이래? 그가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을 보고 당황했어요. 이게 그때 이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윤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지은, 네, 이지은 중량입니다. 너가 왜 여기에 박수영 중사 구하러 왔어요? 윤대령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이지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당신을 체포하러 왔고요. 이지은의 말에 윤대령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체포, 무슨 제목으로 성추행, 증인 협박, 감금 살인교사 증거가 있어. 다 녹음됐어요. 이지은이 핸드백에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아까 전화통화까지 윤대령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중사 증언도 있고요. 그 여자 말을 누가 믿겠어. 기무사에서 믿어요. 윤대령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쓰러진 조폭들. 그리고 이지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이지은, 네. 너나 기억하지? 물론이죠. 이지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 요속군사관 학교. 그래 교관과 생도 윤대령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너는 정말 특별했지. 특별했다고요. 여자생도 중에서 유일하게 나를 이긴 게 아니에요.
이지은이 끊어 말했습니다. 제압한 것. 그 순간 라운지 안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제 앞바닥에 쓰러진 쇠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에도 네, 이지은이 윤대령을 찾아봤습니다. 윤대령이 당시 육사교관이었어요. 교관이요? 김병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생도들에게 성추행을 일삼던 교관이기도 했죠. 윤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 아니었다고요? 그냥 훈련의 일부였어. 훈련. 이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여생도들 샤워실 몰래 촬영하는 게 훈련이었나? 훈련 중에 몸 만지는 게 훈련이었고요. 윤대령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했죠. 신고하지만 당시엔 묻혔어요. 권력이 있으셨으니까. 이지은이 한 걸음도 다가갔습니다. 기억나세요? 마지막 날 윤대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야. 제가 직접 찾아갔죠. 당신 사무실. 그건 그리고 1대1로 격투를 신청했어요. 김병장이 논란별적으로 물었습니다. 생도가 교관에게요? 네, 정정당당하게. 이지은이 윤대령을 찾아봤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결과가 제발 3분 만에 KO였죠.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셨죠? 너 때문에 징계받으셨죠. 강등당하시고. 윤대령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복숭아한 생각하셨겠네요. 그래. 윤대령이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요. 잘못? 내가 뭘 잘못했어? 성추행이 잘못 아닌가요? 그깟고로 윤대령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깟고로 내 인생이 망가져야 해. 그깟고라고요. 이지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평생의 상처예요. 그런 걸로 상처받을 거면 군대 오지 말았어야지. 정말 한심하네요. 이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 던성은 안 하시고. 반성. 내가 왜 반성? 윤대령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권총이었어요. 기무사 요원들이 긴장했습니다. 중렬님. 하지만 이지은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총까지 가져오셨네요. 그래, 이번엔 내가 이긴다. 윤대령이 총을 겨눴습니다. 5년 전에 굴욕을 갚아줄 때가 왔어. 이지은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처럼 또 자요. 뭐라고 총 가져와도 마찬가지예요. 미친년. 윤대령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지은이 더 빨랐어요.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의아.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윤대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전히 느리네. 이지은이 그의 손목을 꺾으며 말했습니다. 5년 전이랑 똑같아요. 윤대령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아파요? 이지은이 힘을 조금 더 줬습니다. 박수영 중사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발 3시간 동안 감금당해서. 윤대령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요? 이지은이 그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어요. 5년 동안 당신 때문에 고통받은 여군들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지은이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쳤는지. 윤대령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찾아봤습니다. 내가 널 기억 못할 줄 알았냐? 뭐요? 5년 전 그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이지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켜봤다고요?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무슨 소리예요? 윤대령이 비우셨습니다. 777 특임대 들어간 것도 기무사로 옮긴 것도 다 내가 알고 있었어. 이지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설마 그래 박수영 그 여자를 이용한 것도.
이용했다고요? 너를 끌어내기 위해서였어.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수영이 성추행 고발하려 한다는 정보, 누가 기무사에 제보했을 것 같아. 이지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래. 윤대령이 웃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어. 너를 여기로 오게 하려고. 그럼 박수영 중사는 미끼였으이. 김병장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량님을 노린 함정이었다고요. 5년 동안 준비했어. 윤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를 혼자 고립시켜서 복수하려고. 이지은이 그의 등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그러면 박수영 중사 성추행은 그것도 진짜야 하지만 고발하도록 부추긴 건 나였어. 미친. 그리고 골프장도 조폭들도 다 내가 준비한 거야. 이지은이 분노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이용해서 무고하다고 윤대령이 비우셨습니다. 군인이 무고해.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거야. 당신 이신 진짜 군인이에요. 물론이지. 성추행하는 게 군인의 명령이에요. 윤대령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지은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은 군인의 탈을 쓴 범죄자예요. 네, 그리고 이지은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보다 더 비겁해졌네요. 뭐라고? 5년 전엔 그래도 장면 승부였어요. 윤대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고한 사람 이용해서 함정 파고 그만해. 이게 대령이 할 짓이에요? 그만하라고 윤대령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5년 동안 매일 굴욕을 당했어. 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에게 진 남자라고 무능하다고 매일 비웃음 받았어. 그래서 복수를 그래 복수해야 했어.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잔성을 했어야죠. 이지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벌 받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평생 모르시겠네요? 그녀가 기무사 요원들을 찾아봤습니다. 체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무사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윤대령 체포합니다. 잠깐 윤대령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지은,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에요. 이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범죄가 끝나는 거예요. 윤대령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저도 박수영은 이미 뭐라고요? 이미 늦었어. 그 여자는 기무사 요원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이지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박수영 중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박수영 중사에게 뭘 했어요? 중렬님 무적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팀입니다. 긴급 상황. 이지은이 무적기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수영 중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호흡이 불안정합니다. 이지은이 윤대령을 찾아봤습니다. 뭘 먹였어? 뭐 모르겠어. 거짓말하지 마. 정말 모르겠다고 무적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렬님 구급차 불러야겠어요. 바로 불러. 이지은이 3층으로 뛰어 올라갔고 김병장도 따라왔어요. VIP로 202 오문을 열자 박수영 중사가 의자에 못 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지은이 급히 그네를 풀어줬습니다. 소영아, 정신 차려. 박수영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중중렬님. 내가 왔어. 괜찮. 저는 박수영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의지은이 그네를 안아줬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윤대령도 잡았고 저폭들도 다 체포됐어. 박수영이 더 세게 울었습니다.
저 때문에 중렬님이 위험하셨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소영아, 내가 용기 내서 고발하려 했잖아. 이지은이 그네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하지만 저는 겁쟁이에요. 겁쟁이가 아니야. 기무사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구급차 도착했습니다. 병원 가자. 이지은이 박수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네. 조금 어지럽지만 천천히 가자. 복도를 걸어가면서 박수영이 말했습니다. 중렬님, 저 군인 그만두려고 했어요. 이지은이 멈춰서 씁니다. 이런 일 당하고 어떻게 계속 군인을 해요? 소영아, 이지은이 그네를 찾아봤습니다. 군대를 그만두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그만두면 다른 후배들은 어떻게 해? 박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후배들요? 응, 너 같은 일 당할 후배들 말이야. 그건 내가 끝까지 싸워야 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박수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때는 너처럼 어려웠어. 정말요? 응.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너를 구할 수 있었잖아. 박수영이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끝까지 싸울게요. 그래야지. 이지은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계속할 거야. 박수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왜? 중량님 같은 선배가 있으니까요. 이지은이 감동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구급차에 타면서 박수영이 말했습니다. 중량님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뭘? 다른 후배들도 저처럼 위험에 빠지면 당연히 구해줄 거야. 정말요?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거잖아. 박수영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도 나중에 후배들 지켜줄게요. 그래야지. 구급차가 출발하면서 이지은이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골프장에서는 조폭들과 윤대령이 차례로 연행되고 있었어요. 끝났구나. 김 병장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끝났네요. 하지만 이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박수영 같은 후배들을 지키는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소영아, 네, 앞으로도 힘들 거야. 말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네, 절대 포기 안 할게요. 박수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 다시 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3일 후 골프장 사건은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 대령 구속, 군 내 성추행 은폐 시도, 7킬7 출신, 기무사 요원의 완벽한 수사, 피해자 구출 작전 조폭, 12명 이망 다진, 뉴스에서는 연일 사건을 다뤘어요. 하지만 이지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무사 특성상 신분이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서울의 한 군병원. 박수영이 병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 때문에 며칠 더 관찰이 필요했어. 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지은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기분이 어때? 많이 좋았어요. 박수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 퇴원해? 내일 퇴원 예정이에요. 그런 복무는 일주일 더 휴식하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지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서우면 더 쉬어도 돼. 많이 해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중영님 말씀대로 끝까지 싸우고 싶어요. 박수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3일 전보다 훨씬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영님, 윤 대령은 어떻게 됐어요? 구속됐어. 여러 제목으로. 조폭들은요? 저 체포됐어. 민우는 증인으로 협조하고 있고 다행이에요. 박수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은 없었나요? 이지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있었어? 많았나요? 응.
5일 동안 꽤 많았어. 박수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분들도 저처럼 고통받으셨겠네요. 그래, 하지만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난 건가요? 윤대령은 끝났어. 하지만 이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윤대령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똑똑하네. 그럼 저희가 계속 싸워야겠네요. 그래, 우리가 지켜야 해. 박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중령님처럼 강해질게요. 이미 충분히 강해. 정말 용기 내서 고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김병장이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준비됐습니다. 벌써? 네, 차가 대기 중입니다. 이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소영아, 나 가봐야겠어. 어디 가세요? 새로운 인만가 있어서 또 다른 사건인가요? 비슷한 사건이야. 박수영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중령님, 꼭꼭 조심하세요. 걱정 마. 이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7컨칠 출신이야. 그래도 알겠어. 조심할게. 이지은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소영아, 네,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같은 경험을 한 선배가 있고 너를 지지하는 동료들이 있어. 박수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후배들도 있고, 네 알겠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이지은이 나가려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네, 자랑스러워. 문이 닫히고 박수영이 혼자 남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김병장이 물었습니다. 중령님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박수영 중사 혼자 두시고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잘할 거야. 그런데 다음 임무는 어디인가요? 부산 또 비슷한 사건인가요? 응. 해군에서 이지은이 차에 타면서 말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중령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나 하나로는 부족해. 그럼 박수영 같은 후배들이 더 많아져야 해. 차가 출발하면서 이지은이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 말이야. 박수영 중사처럼요. 두려워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중령님, 오늘도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거네요. 그래, 이지은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 우린 조용한 곳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김병장이 격리를 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멋있으세요. 고마워. 차는 계속 겸쪽으로 달렸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위해, 새로운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이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걸,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박수영 같은 후배들이 있는 한,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는 한 멀어져가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이지은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빨리 찾아갈게.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정의를 위해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